자, 오늘은 사단의 시스템 해가지고 감시와 통제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 시스템이나 여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구조는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갑자기 이런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급속하게 펼쳐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무슨 인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없으면은 많은 일상사가 불편하고 또 안 되는 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변해지는데, 이제 오늘 그걸 좀 그냥 간략하게 이제 좀 다룰게요. 좀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첫째는 이제 디지털 신분증.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 신분증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신분증. 우리나라도 이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 그걸 전자지갑,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으로 거기에 넣어놨다가 신분증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정말 모든 사람의 그 신분,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담아서 이제 전자 신분증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그 디지털 신분증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신분을 이렇게 증명하고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이미 지금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 디지털 신분증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제 이게 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발전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계시록에 대표적으로 666이라는 거 있죠. 저는 그게 나중에 그냥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666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걸 통해서 디지털 신분증으로 돼서 이제 개인의 모든 것들이 그 정보가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감시. 그러니까 인공지능 감시도 이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감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어떤 도시,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 감시 체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또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몇 억이나 되는 그 사람의 모든 개인의 참 신상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것을 다 파악하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혹시 도피하는 사람인가. 인공지능 감시는 기존의 감시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AI 인공지능 감시는 아주 사람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거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사람이 혹시 어떤 반사회적, 반국가적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혹시 하는가 또 아니면 요주의 인물인가 어떤 위험 인물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감시 없이 앞으로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추적. 이 탄소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 개인에게 이제 탄소량을 부여해가지고 그 탄소량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휴가도 이제 그 사람이 휴가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탄소가 발생한다는 그 전제로 이제 이 개인의 탄소도 사고 팔 수 있고 또 부자들은 더 많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개인에게 사들여 가지고 더 오랜 동안 휴가를 가거나 또 오랜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받고 감시를 받고 추적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유엔 뭐 기후, 특히 기후 뭐 협회라든가 온난화 뭐 이런 것들, 이제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뭐 기후 재앙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의 탄소 제한 두고 이제 각 개인에게 지금 이걸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분 도시. 이 15분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 거리를 딱 15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15분 거리에 이 도시를 형성해 가지고 차가 없이도 걸어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업무도 하고 주거도 있고,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는 건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15분 도시가 앞으로 미래형 도시로 지금 자리 잡아서 이제 이 15분 도시 안에서 모든 각 개인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도시, 신도시는 이미 15분 도시로 이미 다 만들어져서 그 15분 안에 한 도시 내에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거기에 거기 사람들이 주거와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문화생활, 거기서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경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 것이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감시를 한 사람,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더 집요하게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각 개인의 인권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감시도 그렇고 탄소 추적도 그렇고 디지털 그러니까 각 개인의 어떤 인권과 충돌할 요지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것은 인권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런 디지털 신분증, 인공지능 감시, 탄소 추적, 그다음에 예측 경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법으로 도입해서 각 개인이 거의 그냥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우리 출입을 못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 출입을 못한다. 쇼핑을 못한다. 어디 KTX나 이런 고속열차를 못한다. 비행기를 못한다. 그러면 디지털 신분증을 안 만들고 싶은 사람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도 앞으로 반드시 될 거라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사회를 좀 더 예를 들면 유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강제적으로 AI 인공지능으로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어딜 가는지 다 추적이 되고 집에서 뭐하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안전을 생명 유괴나 실종이 많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런 최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감시하는 거다.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오히려 안전하다. 항상 안전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면은 언론이 왜 그렇게 자꾸 아까 내가 물론 오전에 이제 실종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접하면 불안해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하니까 빨리 인공지능 감시 또 탄소 추적 그 다음에 경찰 시스템 또 디지털 신분증 이런 걸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증을 이런 시스템과 이런 기술로 AI 이런 첨단 감시 통제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저항 없이. 왜? 이렇게 하면 안전하대. 이러면 우리 아이가 유괴가 안 된대. 이러면 우리가 실종이 안 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이제 SNS나 컴퓨터는 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걸러들어야 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위험해요, 지금. 그냥 아동 실종, 성인 실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수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제 인권보다 내 안전이 중요하다. 사회가 안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가에서 법으로 그래 이제는 디지털, 전자신분증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인공지능 감시도 다 사생활 침해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되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 아까 예측 경찰 시스템도 어떤 특정 누군가는 더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이 사람은 반사회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혹시라도 사실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너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잡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금 중국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런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아무리 많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AI가 특정 누군가를 찾아내려면은 바로 몇 초 안에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바로 중국 공안이 바로 체포하고 잡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막 지금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요즘 우리 엄마들의 그런 카페 이런 그거 보면은 아이가 막 실종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중국처럼 저 CCTV에다 인공 AI 장착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내가 어딜 가든 보호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안면인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 인권 이런 걸 나오긴 돼. 그러나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우리도 그렇게 하자. 빨리 안면인식 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혹시나 갑자기 어디 가서 실종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하게 된다고. 사람들의 불안을 계속 조성하면은 뭔가를 더 감시와 통제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그걸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는 너무 잘하는 거죠. 앞으로 현금은 분명히 없어져요. 현금은 100% 없어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소매치기 많았지만 지금 소매치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이 현금이 없어지는 것은 오히려 현금이 없는 게 편한 세상이 시스템으로 만들면 현금이 없는 걸 더 좋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시스템,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봐.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구나. 더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자동적으로 현금 없는 시스템이 더 빨리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버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시범적으로. 근데 이제는 처음엔 그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 현금 없이 그냥 교통카드나 아니면 카드로 딱 스마트폰 결제하니까 편하다. 근데 지금 이제 뭐로 나오냐면 이제 몸에 여기다 이제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지나면은 이제 결제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마트에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 안 됐지만 이제 마트에서 결제할 때도 그냥 손으로 쑥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여기서 이 체내 이식된 칩에서 결제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 안 해도 그냥 이 손만 쓱 지나가면은 결제되는 그 기술이 이미 다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는 이슈될 이유도 없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처음에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 아주 오래전,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게, 오히려 편하다, 편리하다, 직업 없이 다니니까 오히려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좋죠. 네, 사람들한테. 근데 현금 없는 사회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현금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제할 때마다 내 정보가 계속 다 지금
다 지금 어때요?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회사에서는 우리가 뭘 쓰고 어디 가는지 다 합니다. 당연히 알죠. 카드 회사에서는 내가 뭐 술집을 가면 술집에서 결제하거나 뭐 어디 가면은 다 알아요. 다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싫으면 이제 현금으로 결제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금 없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도입하면 그렇게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지 편리하다고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나를 감시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 신용 점수제. 이건 정말 내가 볼 땐 가장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신용 점수제. 아니,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무슨 점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할 때 포인트 제도는 있어요. 마트에, 슈퍼, 백화점.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당신은 굉장히 이 사회에서 굉장히 국가와 이 사회에 아주 질서욕에 잘 따르니까 그만큼 당신에게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만약에 미달이 되거나 없으면은, 당신은 좀 이 사회에서 좀 부적은 자이기 때문에 좀 활동을 제한하겠습니다. 물건 구입하는 것도 제한하겠습니다. 일정 이상의 어디 가는 것도 당신은 좀 위험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 대고 내가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근데 또 뭘 하고,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다가 내가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도 점수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게 아니면 당신은 이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거나, 있는 점수 깎이거나, 아니면 점수를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신용 점수제는 이게 나올 땐 제일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용 점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활동도 제한이 되고, 물건 구매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되면 우리가 이게 동물원의 원숭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서운데 이 사회신용 점수제도 이미 되고 있다는 거. 이미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 중에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아마 15분 도시일 거예요. 세종시가 대표적으로. 15분은 도시는 그냥 지금 이제 앞으로 신도시에 계속 들어오지만 아직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제 자기 중국식 체제를 그대로 우리 한국에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감시, 디지털 신분증, 그 다음에 또 경찰 예측 시스템, 근데 현금 없는 사회. 중국은 이미 벌써 십몇 년 전에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 그때도 벌써 십몇 년 전. 그때 그걸 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막 디지털이 발달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될 수 있고. 아직 그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거든. 근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사회신용점수제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점수를 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의식적으로 내 점수가 이거 내 점수가 이렇게 안 되면 큰일인데? 이번 달 내 점수가 부족한 것 같아. 이번 달 내 점수, 사회신용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높은 점수를 원하지 낮은 점수를 원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옆에 친구의 거를 베낀다거나 부정을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신용 점수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 신용이 만약에 일정 목표가 안 돼서 큰일이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큰일이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범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 이 사회신용 점수제는 이건 정말 이거 그냥 사람을 그냥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둬놓고 계속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 그러니까 이 화폐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그 현금 없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이제 화폐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화폐는 그냥 그 화폐의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값을 딱 해서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뭐 이렇게 대금을 치르거나 하는 거지만, 이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비트코인 같은 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폐를 어때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화폐를 조절하고 그 화폐를 마음껏 그냥 마음껏 화폐를 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이 10,000원짜리는 분명히 10,000원의 값어치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렇지만 이 디지털 화폐나 이런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는 이게 10,000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내일도 10,000원일 수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막 또 다른 방법으로,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도 결국은 이런 화폐를 쓰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 계좌에 만약에 1,000,000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부나 어떤 사회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내 계좌에 1,000,000원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10원 한 푼도 라면 하나도 못 쓰겠죠. 그러면은 그건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당신은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못 쓰게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못 쓰게 할 거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 사람은 자기가 갖는 재산이 자기 게 아니고 국가의 거란 말이에요. 어떤 권력자. 네. 이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인 재산이라는 건 없다, 이제 이거를 다 국가가 관리해서 국가가 통제에 잘 따르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신용 점수 줘서 더 많은 화폐, 더 많이 뭔가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재산도 확 없애버리나 줄여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을 확 제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최고로 우리 같은 이런 사회를 사람을 부리는데 노예를 부리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일정한 재산을 자칫하면 이게 잃을 수도 있고 또 낮출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못 쓰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통제 잘. 예를 들면 요즘 자유대학 우리 젊은 애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제대로 도입되면, 야, 안 되겠다. 야, 이번 달에는 니들 가지고 있는 돈 단 한 푼도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못하죠. 활동을 못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감시와 통제 사회가 되면 말 그대로 진짜 개인이 아무것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대 가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당연하다고 얘기해. 당연한 거야. 내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제와 감시가 순응하는 거. 순응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시대 가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체인식 고문.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피부나 눈동자, 그 얼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인식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이제 건물이나 이런 웬만한 고층 빌딩 들어갈 때는 그냥 이런 생체인식 건물 아니면은 이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이제 스타벅스도 못 들어가고 웬만한 그 시내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이런 공공 건물 아마 못 들어가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신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돼. 공공 건물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체인식 권무는 너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무 건강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를 이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사적인 정보를 이 앱을 통해서 보건기관이 이거를 계속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의 건강도 물론 당연히 이건 중요한데 이거를 국가가 내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의무 건강 앱이라는 걸 이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깔게 해서 이제 당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당신의 건강은 국가가 관리하겠다. 내가 관리하는 것과 내가 관리해서 내가 병원을 찾는 거하고 국가가 관리해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한 사람 개인이 완벽하게 감시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는 못하지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15분 도시도 이미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계속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인 탄소, 이제 각 개인이 이제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탄소가 배출되니까 당신은 좀 제한을 되겠다. 아니면 할 일 없는 사람은 난 탄소가 양이 많으니까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내가 좀 생활비로 쓰겠다. 돈 많은 부자들은 나는 좀 탄소가 많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사가지고 여행도 마음껏 가고 비행기도 마음껏 타고 그 대신 자기가 탄소를 샀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 이건 진짜로 지금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탄소 발생 그 추적이 돼가지고 일정 이상 발생하면 당신은 너무 많은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당신은 행동 제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거는 공상과학 SF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자들이 또 실제로 지금 미래 사회를 지금 예측하는 연구학자들이 이미 다 지금 현재 곧 얼마든지 지금 즉시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거나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문명화됐거나 더 과학적이거나 또 더 정보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는 감시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사 감시당하고 매사 통제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분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조회하고 조사하고 내가 조금만 국가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당장 움직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1,000만 원 있었는데 당신은 굉장히 안 좋은 뭔가 있기 때문에 딱 100만 원으로 줄인다. 그래서 화폐를 국가가 지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이 같은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감시와 통제가 있는 세상이다.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사에 닥칠 거다. 이제 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사람 책에서도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신앙에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 당신은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좀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동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국가에서 딱 통제하겠다.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이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까 요한계시록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거
하나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제는 뭐 다 풀려버렸어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666, 아까 뭐 디지털 신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 그거잖아요, 딱.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치명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은 내가 교회 가는 것, 교회 오고 가는 것,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를 막 1시간 넘게 왔다. 당신은 너무 탄소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마시오. 교회는 가지 마시오. 만약에 그걸 했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이 탄소 추적을 해가지고 막대한 벌금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돼요. 참 이게 앞으로 살기가 정말 참 이게 인간으로서의 그 개인의 존엄성 같은 건 자꾸 지금 이 사회와 국가가 이 통제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한 이 몇 가지, 지금 하나, 둘, 셋, 12가지거든요. 이 12가지가 결국은 다 지금 일부가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예비 단계에 다 있다는 거,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을 이 마귀가 지금 곧 도입하려고 온 세계를 구석구석 지금 들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참 이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을 표적으로 한 이러한 감시 시스템, 이러한 통제 사회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